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지명 배경과 향후 과제 등을 백균용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대개 대법원장 하면 대법관을 지낸 분을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지명하고 그런 분들이 대법원장이 되어 왔던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장에 지명하면서 네, 후보자로 지명을 했죠. 좀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도 춘천 지법원장, 그렇죠. 지방법원장 하다가 고법 부장판사 중에서는 제일 밑에가 춘천 지법원장, 그 사람을 임명하면서 그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춘천 지방법원은 이제 이제 회자가 뭐 어떻게 되냐면 변방으로 보통 이제 그렇죠. 많이 분류가 됐었죠. 그러니까 일선 경찰서장을 경찰청장 임명한 거다, 그런 식의 평가도 나왔는데, 이번 이균용 고법부장 판사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고법부장 판사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법원장 감이다 이런 평가는 받아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례적인 것은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대법원 후보자로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로.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양력, 경력 이런 스펙을 보면요, 이 경상남도 함안 출신이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중앙고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 중앙고가 부산에도 있습니까? 서울 중앙고 있잖아요. 아니, 부산에 중앙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초에 이 판사로 임용이 돼가지고 근무지가 어디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판사로 이제 그 발탁이 됐는데, 법조계에서는 최초에 임용이 돼가지고 첫 근무지가 서울중앙지법도 힘들지만 중앙지법의 형사부가 아닌 민사부, 또 행정부 이제 그 행정심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민사부에 배치가 되는 거는 굉장히 탁월한 두뇌, 그다음에 그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든가 이런 성향이 굉장히 유능한, 우리가 스마트폰 얘기를 하지만 스마트한 그런 분으로 이제 그 임정이 됐고, 성적도 그러기 때문에 됐고, 지금 이제 이분을 보니까 그 두 차례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했어요. 앞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법관 출신들이 이제 대법원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대법관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성향이냐면, 사실은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대형 10대 로펌 같은데 재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고수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수임료라든가 그다음에 고문 자문료, 이거 굉장히 큰 그런 어떤 경제적 이익을 이제 득하고. 그렇죠. 대법관장도 하고 나오면 엄청난 그렇죠.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소위 그 의뢰인들이 대기업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저명한, 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경이나 감면받기 위해서 이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호를 하거든요. 그 경제적인 문제는 따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상당히 이제 청문회 할 때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 중앙지법 판사 하기 전에 이제 강주고법이나 그다음에 서울 남부지원장, 대전고법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아주 행정 능력도 충분히 쌓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보수 성향에 분류되는 이제 그 재판관이거든요. 판사인데. 근데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고영신 교수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예전에 그 판사로서 그 법관으로서의 성향을 보면은 꼭 보수 성향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있어서 정말 그 기울어지지 않는 운동장 그 판결을 하는 걸로 또 상당히 지금 명성이 나 있는 그런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명을 발표하면서 신망. 네. 그러니까 인품이 좋다는 그렇죠. 거죠. 신망이 법원 내에 두텁고. 신망이 두텁고 실력이 출중하다. 네. 뭐 초임지가 서울중앙지법 말씀하신 대로 민사부라 하고 하면은 뭐 그 사법연수원에서 1, 2등 하지 않은 사람 그거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만 예. 그 초임으로 발령이 나고 거의 한 분 정도가 발령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하면서도 40여 편이나 논문을 발표를 했고 판례 평석 등 여러 가지 그런 학술적인 학구적인 그런 그 실력을 보인 데다가 행정 능력을 겸비를 했다. 그러니까 삼박자가 딱 맞았다.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후임 대법원장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분이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네. 또 하나는 우리 백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출중하더라도 국회 인주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에서는 과반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정원 야당이 가반 출석의 출석 의원 2분의 1 이상의 표를 득해야 예. 그래야 대법원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균용 서울 고등법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는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그 분석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겠죠. 먼저 대법관이라든가 변호사 경력이 없거든요. 현직에만 없으니까. 계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잡음, 수임료 논란이 수임료라든가 뭐 고액의 수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논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전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게 이제 많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냐면요. 소위 말하면 그 편향적인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많죠. 그렇게 되면 판결 가지고 예. 그거 다 찾아내가지고 심지어 기자가 얘기. 어떤 경우에는 그 해당 그 관련한 그 피고인 측이나 아니면 피의자 쪽에다 또 뭐 직접 인터뷰를 해서 내보내기도 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오석준 대법관 네. 그 80만 원인가? 그러니까요. 아니 800원짜리인가 그 운전기사. 운전기사가 이제 커피 그 그거. 횡령한 걸 그걸 유죄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6개월이나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법대로라는 옛날에 유명한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법이 있기 전에 인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너무 법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균용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백남기 농민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서도 이 진보 성향 쪽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힘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판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국회에서 이 이균용 대법원장 그 후보자 지명된 이분을 아마 흠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쉽지 않겠네요. 묻지마 반대가 하기 어렵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관계가 이제 가끔 말썽이 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성향이면 가족 관계에서도 상당히 처신이라든가 그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사실 지명하기 전에는 또 그 조난 카드처럼 예전에 예전 정부처럼 조난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정보 분석이라든가 이런 팩트 체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신 있게 보고가 돼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백 교수님이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 이균용 지명자는 정말 정통 보수이고 정통 법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또 말썽이 하나 나는 게 행정처 근무입니다. 행정처 법원의 근무. 행정처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사건들에 연루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쉽게 말하면 그것도 오더를 없어요. 받는다거나 그렇죠. 뭐 또 그 같은 진영의 뭐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뭐 미래가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밀착 뭐 있거든요. 유착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뭐 오더를 받아서 그걸 알게 모르게 행정처로 내려오잖아요. 암약하는 이런 형태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이균용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마 무난하게 그 대법원장의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하고 지명될 가능성이 거의 저는 100%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민주당에서도 오전 11시에 지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논평이 안 나와서 전에 같으면 즉각적으로 논평이 나와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같은 그냥 그 전부터 지명하기 전부터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남기 농민 그 사망 사건 1심에서 무죄인데도 2심에서 본인이 옛날 구은수 1,000만 원 경찰청장에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1,000만 원 벌금을 내렸고 또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판결들을 그렇죠. 많이 내려가지고 인권 디딤돌상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까지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민주당으로서는 자기 성향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MB 때 이제 홍보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통위원장 지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뭐 하나고 그 아들 학폭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오전 11시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잠잠한 건 왜 그럴까요? 어떠한 제보도 명확하게 문제가 되는 제보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균용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야권에서 어떻게 흠을 잡을까 아마 이런 노림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잠잠하고 조용한 거는 크게 흠잡을 게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오석준 대법관 그 인준 과정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가까운 관계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야당이 공격을 했는데 대학 1년 후배 아닙니까? 서울법대 1년 후배고 뭐 약간의 친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정감사에서도 뭐 한 말씀을 했더구만요. 박범계 이제 장관이 고등법원 그 국정감사 할 때 대전 그렇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에 국정감사를 할 때 박범계 이제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 친하시죠? 그러니까 친합니다. 근데 어떻게 친합니까? 그러니까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냐 이렇게 얘기해요.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그러면 이제 가깝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타난 건 보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 이후에 아마 개인적으로 결혼은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화를 하거나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처신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 그런 그 면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사 판례 연구에 우리가 흔히 연구회. 듣는 게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하고는 정반대 대척점이 있는 겁니까? 사실 민사 판례 연구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형사부나 민사부에서 최초 판사를 임명받는 분이 형사부에 가는 거는 아마 그 쉽게 그다지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부에 초임 판사가 배치되는 건 굉장한 성적이라든가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인데 그 이후에도 민사판례 연구에 말씀하셨지만 학술적인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민사판례 연구에 이제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근데 민사판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복잡하잖아요, 민사관계는. 그래서 또 특히 민사관계는 조금만 판결을 잘못하게 되면 즉각 상고나 항소거리를 주게 되면서 굉장한 또 민원을 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민사부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게 흥망성쇠에 달린 문제거든, 재판이. 근데 형사부는 뭐예요? 육법 전서 중에 형사부 판사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정립된 판례만 가지고도 판시를 하게 되면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민사 판례는 사실 우리나라 민사 판례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다고 합니다. 뭐 영미식이나 독일 쪽에 보면 민사 판례가 굉장히 그 전통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사 판례가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구적으로 민사 판례 연구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출중한 처신에서도 문제가 없지만 또 보수 성향이 분류되면서도 사회적인 약자나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폭넓은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이 있는 분 이렇게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출중한 대법원장 지명을 하신 게 아닌가, 출중한 인물을 이렇게 지금 세간에서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민사판례 연구회에는 전 양승태 대법원장, 이홍은 전 대법원장 네, 이런 분들도 네. 다 그쪽에 예. 그 회원이고 출신들입니다. 그 리더 역할을 했던 예. 분들인 것 같아요. 이용훈 대법원장 같은 분도 뭐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대법원장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있었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용훈 조금 대법원장은 진보적이죠. 정말 또 훌륭한 예. 훌륭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국회에서 인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나온 거 물론 이제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또 뭐를 찾아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야당도 흠을 잡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대법원장 인준이 된다면 국회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너무 사법부를 아주 그냥 신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놨거든요. 특히 정치 네. 인혐화 이 부분. 이제 진영 논리에 입각한 그런 이제 판결이 많아가지고 뭐 특히 뭐 이제 조중동이라든가 이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했었고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성향이거나 진보 성향의 이 언론에서도 사실은 그 편향적인 그런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이제 네. 가세를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법관의 양심과 판단, 자유심증주의에서 이제 내려야 되는데 정치적인 판결은 상당히 편향된 판시가 많았다, 판결이. 많았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뭐 서울법대 1년 후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난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연 청문회를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또 흠이 있는가, 이런 것도 사전에 사실은 검증을 하거든요. 샅샅이 검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지금 이 정도면은 청문회 통과가 무난합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을 때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김대기 비서실장이 자신 있게 대법원장 지명됐다고 이렇게 이제 기자들에게 알린 그런 그 내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박병권이죠. 네, 박병권. 네, 부장판사. 이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런 정치 판결 아니냐. 그래서 이 법복 입은 정치꾼들이 너무 많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부터가 거짓말 명수라는 별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명수. 네. 무엇보다도 임성근, 네, 부장판사 사건에 이제 사표 수리 문제를 놓고 그 녹취록까지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주 명백히 드러나는 거고 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조롱거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특히 우리법이라든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진보 성향 그 판사들 네. 모임이거든요. 이른바 네. 진보 좌파죠. 네. 성향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요 보직들을 또 요직들을 점거를 하면서 인사에서도 너무 편향적인 인사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법원 내 인사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전면적인 혁신이 좀 이루어져야 할 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법부의 정상화. 예. 예, 아직까지는 지금 사법부는 정권이 교체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이균용 부장판사는 어쨌든 이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판결이나 판시 내용을 봤을 때는 결코 네. 이 보수 성향에 치우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쨌든 대법관이라든가 또 소위 그 우리가 필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로펌에 근무한 경력도 없단 말이죠. 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행정적 근무를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치적이나 진영 논리에 입각한 그런 판결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 재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정상화, 사법부의 정상화 이런 부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높은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일반 시민들, 특히 뭐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들에 대한 뭐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송초로 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거 언제 겁니까? 지금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고 뭐고 간에 다 지금 임기를 다 채우게 생겼고 송철호 같은 경우 임기 채우고 지난번 지방선거에 지난해 출마했었죠. 출마까지 해서 낙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조국 사건도 지금 3년 4년 걸리는데 겨우 1심 나오고 지금 2심에 가 있는 거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지난번에 김태호 전 수사관에 대해서는 뭐 3개월 만에 따삭 해가지고 이 판결이 끝났죠. 판결이 끝나서 강서구청장도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강서구청장 직을 잃었죠. 그런데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1년이 넘게 지금 그대로 그냥 깔고 뭉개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편향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받았는데 뭐 이균용 대법원장 체제가 된다면은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쪽을 편들 것도 없고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울어진 추가 아니라 네. 균형 잡힌 추 네. 역할을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양심과 판단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그 판시나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알가알부를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특히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치 성향의 이 재판은 굉장히 지연이 되면서 또 편향된 그런 판시나 판결이 많았다고 하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균용 만약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청문을 통과해서 이제 인증이 이후에 대법원장 지명이 이제 되신다고 하면 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 맞춘 그런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정상적인 그런 어떤 그 운동장 이런 운동장에서 이제 법관의 양심과 판단에 의한 정확한 그런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지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가 아주 처신을 깔끔하게 해오면서도 소신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때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김명수 그 거짓 해명 사건 그리고 권순일의 50억 클럽 네. 사건 이게 나니까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을 했다.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는 참담한 상황이 됐다. 네. 이렇게 아주 쓴소리를 소신 있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전체 대법관은 14명입니다만은 실제로 법원 행정처장은 한 분 빼면 13분이죠. 13번이 이제 전원 합의체 구성원인데 그동안에는 진보 라인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뭐 7대 6이라든가 뭐 8대 5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이미 6대 7로 지난번 두 분이 들어가면서 중도 여기다가 이균용 대법원장이 만약 인준이 되면은 중도 보수가 8 그리고 진보가 5명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역전이 되면서 이 대법원의 어떤 구성이 중도 보수 쪽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너무 이념이랄까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강했던 데 반해서 법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합니다. 네, 편향성 시비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적인 판결, 정치적인 재판, 진영 논리에 입각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기울어진 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이균용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되시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모두 시정이 되면서 사법부의 정상화라는 그런 말에 맞게끔 그런 체제가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망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야권에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자에 대한 흠을 만들어내서 만약에 인준이 부결을 시키는 경우는 우리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역풍 불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치 진영의 편향된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대법원장 지명을 인준을 부결시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 4월 총선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는 상당히
이게 만약에 역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균용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의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하고 인준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하도록 하시죠.